네, 오늘의 킹덤 주제 금배지 반납 위계 국회의원은입니다. 자, 지난 10월 15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습니다. 현직 의원 27명이 기소됐습니다. 일단 오창석 의원이 어떤 의원들인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21대 현역 의원 중 대상은 27명이 되는데요. 각 정당별로 좀 살펴보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성준 의원, 이소영 의원, 윤준병, 이규민, 이원택, 정정순, 김한정, 송재호, 김정호 의원 등인데 네. 여기서 김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벌금 70만 원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피해가 따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이점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면 사실상 임기를 채운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 역시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구작은 김병욱, 김선교, 박성민, 배준영, 최춘식, 이칙, 조혜진, 홍석준, 조수진, 이달곤 의원 등이 현재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무소속과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도 함께 있는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그리고 원래는 민주당이었죠. 무소속으로 바꾼 이제 이상직,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 의원과 이용호 의원 역시나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킹덤 속의 톡 쏘는 탄산수 같은 시간이죠. 오늘의 가상의 킹덤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오창석 의원의 행동 중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보기 보시겠는데요. 1번. 경로당에서 곶감 돌리기. 이거 많이 했다는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오창석 의원한테. 자, 그리고 2번. 자신의 외모가 최고라며 상대방 후보의 외모 비방하기. 예. 참고로 상대방 후보는 조경태 의원이었죠. 재밌는 내용이네요. 굉장히 잘생기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기. 아이돌 가수로 활동한 적이 있다라면서 자신의 이력을 부풀리기. 자,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창석 의원이 맞춰주시죠. 일단은 다 사실은 아니고요. 다 사실은 아닌데 오랜만에 그 1번에 제가 그 자본주의 미소라고 하죠. 선거 때 표를 구걸하는 저 웃음을 보니까 네. 굉장히 민망합니다. 저 사진 속에 보면 손에 지금 곶감 들려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선거 기간이 3월부터 4월이기 때문에 곶감 먹는 철이 아닙니다. 일단. 예. 일단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의 1, 2, 3번 모두 해당됩니다. 하면은 위반되는군요. 전부 위반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1, 2, 3번 모두 해당이 됩니다. 네, 가상 킹덤 퀴즈였지만 오창석 의원께도 해명의 기회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런 일 없었습니다. 예, 네. 다 제가 작가진과 짜고 만든 거니까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은 똑부러지니까 절대 미법을 할 일은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럼요. 네, 절대 그런 믿겠습니다. 일은 없었습니다. 네, 인간 딥페이크입니다. 예,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딥페이크, 알겠습니다. 자, 김준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무엇이고 의원직을 잃게 되는 기준이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의 일부 법조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 후보자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의원직 상실을 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사무장이나 아니면 회계 책임자 혹은 가족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왔을 때 역시 당선 무효형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이나 뭐 후보자 비방죄 이런 거는 후보자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 드린 회계 책임자 이런 거는 뭐 그 회계 부정이나 이런 문제였을 때의 조항에 국한해서 300만 원 이상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은 명확한데요. 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 유형은 오창석 의원이 잘 아시죠? 네, 정리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각 후보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잘 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1대 총선 유형을 보면 흑색 선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31%였고요. 두 번째가 금품 선거, 세 번째가 선거 폭력 및 방해, 그리고 당내 경선 사범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당내 경선이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양당 내에서 이 당내 경선을 치를 때 이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흑색 선전 그리고 이 금품 선거는 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대 총선에 비해서 이 기소나 구속이 확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 그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20대 국회, 19대 총선, 20대 총선, 21대 총선을 쭉 이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20대 총선만 해도 3,000명이 넘은 분들이 입건이 됐었는데 이제 이번 21대 총선에는 2,800명대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건도 적게 되고
구속된 사람 그리고 현역 의원의 기소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리고 흑색 선전은 조금 늘어난 반면에 이제 금품 살포 이 부분은 19대부터 쭉 비중이 낮아진 것도 사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흑색 선전도 좀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 의식이 좀 선진화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선거운동이 좀 위축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비율은 아직 미미합니다만 당내 경선이 좀 격화되다 보니까 네.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어져서 그 건수가 예전에 2자리 숫자에서 3자리 숫자로 좀 이 건수 자체는 좀 늘어났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법이 적용되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마다 사례마다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짚어보겠습니다. 둘 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 공문을 샀었죠. 자, 이런 경우엔 벌금형은 얼마가 될까? 또는 의원직이 상실될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서는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시일에. 19대 때 통합진보당 김미 의원이 한번 문제가 됐었고요.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문제가 네. 됐었는데 모두 이제 다소 악의적이지 않았거나 김미 의원 같은 경우 거의 재산이 없었는데 그게 뭐 한 1억 상간의 차이였기 때문에 이제 고의가 없었고 중간에 선거 기간 중에 수정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당선 무효형 이하가 나왔고요. 염동열 의원은 사실 13억 정도나 미신고가 된 거는데 어쨌든 벌금 8, 90만 원대로 막아서 이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조수진 의원, 뭐 김홍걸 의원 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고의성 그다음에 이제 누가 또 실수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비서가 잘못했다.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 그런 게 항변 사유가 됐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인용이 된다면 100만 원보다 살짝 아래에서 좀 정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경우 살펴보죠. 검찰 기소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소시효 만료 딱 4시간 전에 갑자기 기소가 되어버렸었죠. 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허위로 만들어준 것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중인데요. 재판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의 입장은 분명히 허위로 만들어졌는데 선거 기간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허위 사실 유포. 째로 이제 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치는군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라고 다소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기소는 한간에서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첫 재판은 11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재판은 11월 11일이군요. 또 있습니다. 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네요. 자, 어떤 부분이 쟁점 사항인지 또 짚어주시죠. 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 2가지 혐의인데요. 하나는 그 지역 내 무슨 청년 관련 센터에 찾아가서 교육생 100여 명에게 피자 25판을 돌렸다라는 문제가 하나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원더풀 TV인가요? 본인이 하시는 유튜브 네. 채널에서 제주 A 업체에서 판매하는 성게죽을 판매한 것인데 이것이 2개 합쳐서 사실 재산 가액으로는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엄격하게 보면 법 위반은 맞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거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체포 동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국회에다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체포를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는 얻어야 하고요. 이 경우에 이제 그걸 받은 이후에 첫 본회의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표결을 최근에 이제 거친 것이고요.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 선거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센터,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자료, 네. DB를 이제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이제 그 선거와 관련된 회계부정 문제와 네.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기소가 된 상황이고 지금 좀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내로남불을 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이제 동의해 준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정도면 사실 의원직이 날아가는 것이 이제 명약 관화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몇몇 이 국회의원들이 자격을 잃게 되면
개헌 저지선인 이 100석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현재 103석이고 네. 개헌 저지석이 100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석만 날아가도 혹은 현역 의원 중에 누군가 뭐 지자체 재보궐선거라든가 이런 데 나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좀 하는데요. 사실 이제 배지가 그렇게 많이 날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친야 무소속 이제 지금 김태호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이제 4분 정도가 또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우당격으로 이제 국민의당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모으면 100석 개헌 저지석이라고 할 수 있는 100석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보수 정당 계열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까지 지금 위기의 국회의원들 금배지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언제쯤 나옵니까? 또 재선거는 언제쯤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변호사들이 가장 길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이 재판을 좀 공전시키고 연기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아까 신기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6개월 이내에 기소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정치 탄압을 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효는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요 의원들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는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심지어 예전에는 임기가 끝난 후에 의원직 이 날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2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요. 다만 몇몇 분들은 이미 1심이 거의 마무리 단계의 의원들도 있고 그 경우는 역으로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이하로 정리될 의원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짚어드렸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흑색 선거와 금품 선거입니다. 이걸 피해서 정책 대결로 가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찬석 의원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선거 기간이 13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미국처럼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1년, 2년 동안 그 후보가 그 지역을 직접 누비면서 공약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해버리면 사전 선거 운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로 해서 사실 선거법 위반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눈에 잘 띄는 곳에 현수막을 한 장이라도 더 올려야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바꾸는 것이 제일 좋죠. 선거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네, MC 자원요.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면 인생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뭐 좀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금품 수수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무섭지만 굉장히 동의하게 됩니다. 네, 김준우 의원 어떠세요?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변호사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배지 반납 위기의 국회의원은을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봅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금배지와 민심의 무게를 짊어져라.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김준우, 오찬석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